기관 투자자 2148곳이 이 회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소요예측 경쟁률이 714대 1을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관들 중 87%는 상장하고 보름 안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묶여있지 않을까요? 혹시 공모주 청약 받아놓고 상장일에 팔지 말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장 첫날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7월 24일 상장하는 원료의약품 회사 HLG노믹스 이야기입니다. 청약 경쟁률만 보면 완벽한 상장인데 물량 구조까지 뜯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장일 당일에 뭘 체크해야 공모가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HLG노믹스는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완제품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약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걸 원료의약품, 줄여서 API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는 알약 하나에도 이런 원료회사가 뒤에 몇 곳씩 붙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에 들어가는 피타바스타틴 칼슘, 혈압약에 들어가는 S암로디핀 니코틴산염, 알레르기 약에 들어가는 베포타스틴 베실산염 같은 성분들을 만들어서 국내외 제약사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약 브랜드 뒤에서 재료를 대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도 25년이 넘어서 이 업력만큼 까다로운 합성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제품군을 매출 비중으로 나눠보면 심혈관계 치료제 원료가 절반을 넘고 호흡기계 원료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특정 질환군의 매출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원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 인허가 등록도 갖추고 있어요. 국내 GMP는 물론이고 해외 인허가 기준까지 확보해서 수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제약사가 직접 개발과 생산까지 맡기는 위탁개발 생산 사업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백신을 몸에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위탁 생산 사업까지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료 하나 파는 회사에서 개발과 생산을 대신해주는 회사로 몸집을 넓히려는 그림입니다. 최대 주주는 한림제약이고 상장 후에도 66%가 넘는 지분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사실상 한림제약 계열사가 코스닥에 처음 상장하는 셈입니다. 매출도 국내 제약사, 특히 한림제약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 거래처 하나가 흔들리면 매출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거래처 의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가 이 회사의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숫자로 흥행 여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2148개 기관이 참여해서 7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참여기관의 98% 이상이 밴드 상단인 21,500원 이상을 써냈고, 결국 공모가 밴드는 최상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격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약 1,670억 원 수준입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도 666대 1의 경쟁률에 증거금이 4조 6천억 원 넘게 몰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데 진짜 살펴봐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 중 65%가 넘는 물량이 상장 즉시 팔 수 있는 미확약 물량입니다. 여기에 15일 확약 물량 22% 가까이를 더하면 87% 가까운 물량이 보름 안에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6개월 이상 들고 가겠다는 확약 물량은 12%에도 못 미치고 1개월이나 3개월 확약은 각각 1%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물량 대부분이 짧게는 당일, 길어야 보름 안에 풀리거나 아예 처음부터 자유롭게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인기는 확인됐지만 그 인기를 오래 들고 가겠다는 기관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미확약 물량이라고 실제로 다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확약을 안 걸었어도 회사를 좋게 보고 계속 들고 가는 기관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미확약 비율은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나올 여지가 크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보죠. 이쪽은 반대로 꽤 안정적입니다. 매출은 2023년 248억에서 2025년 289억으로 꾸준히 늘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77억에서 93억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매출 84억 원에 영업이익 29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률 30% 안팎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63억인데 자본은 862억이라 사실상 빚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산의 상당 부분 대략 365억 정도가 단기금융상품에 몰려있고 매출 채권도 40억에서 72억으로 빠르게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금액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회사인데 문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상장 직후 물량 부담이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상장일 당일 뭘 보셔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초가 범위입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6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공모가가 21,500원이니까 시초가는 12,900원에서 86,000원 사이 어디든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미리 알아두셔야 당일 시초가가 높게 열렸을 때 따라 들어갈지 말지 판단이 섭니다. 예를 들어 시초가가 밴드 상단 가까이 열린다면 그만큼 뒤이어 살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라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확약 물량입니다. 상장 첫날이나 확약이 풀리는 15일 시점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서 주가가 흔들리면 이 미확약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초가가 뜨겁게 열렸다고 바로 따라 사시면 대부분은 그 물량이 풀리는 구간에서 물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금 사용처입니다. 이번 공모로 들어오는 자금은 372억 원 정도인데 전액 용인 제2공장 짓는 데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나눠서 집행되고 2027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니 단기 재료라기보다는 중장기로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제2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커진다고 하니 당장의 주가보다 앞으로 몇 년 실적이 이 투자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일 급등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분기 실적이 이 투자 계획대로 따라가는지를 몇 분기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죠. 필요한 설비 투자 규모가 총 765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공모자금 372억 원을 뺀 나머지는 회사가 자체 자금과 영업에서 번 현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획을 계속 실행할 체력이 있는지도 앞으로 분기 실적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 해보실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HL 지노믹스를 검색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24일 오전 9시 시초가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 가격이 공모가 대비 몇 %인지 계산해 보시면 오늘 배운 밴드 감각이 바로 몸에 붙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요 예측과 청약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기관 물량의 87%가 보름 안에 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셋째, 시초가는 12,900원에서 8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회사 재무구조 자체는 부차입에 가까울 만큼 탄탄합니다. 청약 받으신 분들도 상장일에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기와 물량 부담이 동시에 있는 상장이라 오늘 알려드린 시초가 범위와 확약 일정만 챙기셔도 절반은 준비되신 겁니다. 이런 상장 분석 계속 챙겨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